고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7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래프만 내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그 단원에 해당하는 시그니처 문항 내지는 이 단원에서는 이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야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삼각함수를 적당히 만들어 놓고 이거 주기 얼마로 변했어?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그리고 X축으로는 어디를 몇 번 잘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7번이 그러하지. 그래서 얘 이제 주기를 물어보고 최대값 물어보고 최소값 물어보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꼴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그러니까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씌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그건 합성함수고 가우스를 씌워도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날것의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 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항상 이 꼴에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y 방향의 실수배, x 방향의 실수배, x축 방향의 평행이동, y축 방향의 평행이동, 이게 다지. 대칭이동은 왜 안 해요? 그럴 수 있는데 대칭이동은 a와 b의 부호로 결정이 된다. 다 요 안에 들어맞을 수 있는데 너희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 놔야 될 것 하나, 그게 뭐냐면 주기죠. 주기. 이 주기는 오로지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 요 녀석에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A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D도 안 돼. 오로지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요걸로만 주기를 판별한다. 그래서 내가 요령을 설명해 줬어요. 요령. 이 실제 이 녀석의 주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사인의 원래 주기가 얼마야? 희원아, 사인의 원래 주기가 얼마야? 1? 주기. 옛날에 알았었어. 제발. 그러지 말자, 희연아. 사인과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에요. 2파이. 360도. 360도. 360도마다 반복된다. 탄젠트는 주기가 180도. 원래 주기. 일단 원래 주기를 기억하시고, 얘가 사인이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이여야 해. 근데 여기 x 앞에 어떤 숫자가 들어왔어. 그것 때문에 주기가 변하는데 그걸 빨리 찾는 방법은 내가 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되는가, 그 숫자를 생각하라고. 얼마를 집어넣으면, 지금처럼 문자면 b분의 2파이라고 말하면 되죠. x에 b분의 2파이가 들어가는 순간 b 서로 지워지면서 2파이가 될 테니. 알겠어? 자, 그럼 연습. 여기 봐요. 이게 전형적인 적골이죠. 사인 앞에 실수배 있고, x 앞에 6분의 1 곱해져 있고, 뒤에 파이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그러니 이 중에서 주기에 영향을 끼치는 녀석은 정확하게 요 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 놈밖에. 그러면 희원이 또 못했으니까 연습시켜야지. 희원아, x에다 얼마를 넣으면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되니? 각자 다 생각해,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 12파이. 그지? 12파이. 맞아요. 이게 주기가 그래서 12파이예요. A지. 이렇게 구한 거야. 요 X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되는가. 그걸 생각하라고 그랬지. 대신 이 녀석, 이 주기를 담당하는 이 녀석은 나는 주기 담당이야 라고 하고 자기 역할이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최대에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최소에도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를 갖게 하는 x값이 얼마, 이러면 관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안쪽에 있는 얘까지 포함해서 이거 x축 방향의 평행이동. 이게 생각해보면 사인의 진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얘들아.
요 라인을 최대의 라인, 요 라인을 최소의 라인이라고 할 때 딱 잡고 얘를 이렇게 누르거나 당기는 이 스프링 생각해봐. 이렇게 이 스프링을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얘가 최대가 높아지거나 최소가 낮아지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또 X축 방향의 평행이동, 얘를 잡고 그대로 옆으로 밀어. 이렇게 얘를 잡고 그대로 왼쪽으로 밀어. 그렇게 민다고 해서 이 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프가. 그러니까 최대하고 최소하고는 요 안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최대 최소는 어디에만 영향을 받는 거냐? 바로 A와 D에만 영향을 받는데, 둘이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그랬지? 이 A,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그 함수 앞에 실수배는 얘를 딱 잡고 위아래로 잡고 째거나 누르는 거라고. 위로 잡아 뽑거나 누르는 거야. 그 숫자만큼. A가 2면 2배로 잡아째는 거야. A가 3이면 3배로 잡아째는 거야. 원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기가 1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로 1, 아래로 1인데, 위로 1, 아래로 1인데, 이게 2배가 되면 위로 2, 아래로 2가 되고, 얘가 3배가 되면 위로 3, 아래로 3이 된단 말이야.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 늘리는 역할이 요 놈이라면, D는 그 숫자만큼 이 스프링을 그대로 밀어 올리거나 밀어내리는 역할이에요.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 고로 여기 지금 최대 최소를 물었는데, 그러면 요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쪽 내용과는. 여기 있는 2로 이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 간격이 4가 되는 거다. 위로 2배, 아래로 2배를 쭉 잡아 늘리니까. 뭔지 알겠어? 이 일이 없었다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행위가 없었다면 얘는 쭉 잡아 늘려서 위쪽 라인이 2가 되고 아래쪽 라인이 마이너스 2가 될 놈이에요. 그런데 그 녀석을 마이너스 1, 이거는 이 스프링 전체를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지.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XY축 관계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X축이 이쪽에 놓이면서 최대의 높이가 1이 되고, 아까 마이너스 2였던 애가 한 칸 더 내려가서 최소의 높이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격은 4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주기 12파이니까 사실은 거의 뭐 라디오 파장 정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데, 그런 애가 위로 1, 아래로 마이너스 3. 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이 질문이야. 그럼 니네가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를 못해서 이 문제에 답을 못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고등수학 상. 맨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을 못해서 그렇다고. 도형의 이동.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찾아보려면 영상 있다고 그랬죠? 영상 20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 있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좀 보라고. 도형의 이동, 함수의 변형. 그 다음, 자,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 수학 1에서 만나는 함수가 3개라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3개라서 3번의 똑같은 유형이 있을 뿐,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함수가 20개라면 20개의 단원에, 방부등식 단원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야.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만큼 자주 쓰이는 애예요. 얘 기본에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단어 이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고1 때랑 마인드가 좀 달라야 돼. 고1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부등호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 영보다 작다. 이걸 떠올리게 그 주입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요. 1학년들한테는. 그리고 2차 부등식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 다른 함수로 넘어오고 2차와 합성된 함수로 볼 때는 이제 그 기운을 빼는데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해서 항상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뻔히 보이는 sin x를 t로 치환하게 될 텐데 이 t로 치환된 sin x는 이거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겠지. 사인이 어떻게 생겼나는 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변역을 갖게 돼요. 그 커튼을 닫는 거라고 그랬잖아. 커튼을. 저기에 이제 ft는 제가 이름을 그냥 줄게요. ft는 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 라고 했을 때 뭐야? 이 sin x를 t로 여기 sin x를 t로 잡으면 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 왼쪽 그래프를 이렇게 보자면 이 그래프가 그냥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커야 된다가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f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런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가 모든 실수 x라고 해서 t가 모든 실수 x가 되면 문제가 없지. 똑같지 그러면. 그러나 모든 실수 x에 대한 거는 이 사인에 대한 부등식이고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2차 함수고 이 t에 대한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변역을 갖는단 말이에요. 변역을. 정의역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1 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열리고 나머지에는 다 이런 식으로 커튼이 쳐진다고 했다. 보여도 안 보이는 거라 했다. 그렇다면 이 2차 함수가 이제 대칭축이 어딨나를 살펴봐야죠. 만약 여기서 대칭축이 미지수가 되면 여기도 k에 대한 문자의 식이 됐다. 그럼 이건 난이도가 갑자기 한 2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문자가 되면 그 문자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1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서술형에서 진짜 좋아하는 문제지. 근데 지금은 난이도 중하로 낮추기 위해 얘가 이걸 딱 이렇게 상수로 써놨다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쪽으로 고정이 된 거야. 이쪽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K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2차 함수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역에서 이 2차 함수가 지금과 같은 이 상태, 요 가로축 T축보다 높이 떠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이건 판별식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야. 당장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죠. 판별식과 상관이 없어. 왜냐?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이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단데 이러나 저러나 간에 난 이 사이에서 떠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에서 1을 거쳐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이 중에 가장 낮은 값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함수값일 거고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 즉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k 이 녀석이 0보다 여기보다 높아지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0보다 높아지기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3 넘기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그래서 k의 최소값은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위로블록의 그래프였으면 조건이 달라져. 오히려 내려올 곳은 1에서 내려오니까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삼아줘야 되는 거라고. 그냥 무조건 왼쪽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의 상태에서 가장 낮은 곳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함수값이므로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만든 거라고. 자, 지수와 로그와 삼각에서 반드시 나올 문제 어느 쪽이든 이 세 함수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반드시 만나게 될 문제다. 자, 넘겨서 13번. 일단 3분의 7,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라고 해놓고서 어떤 함수를 내줬는데 그 함수 전체를 통틀어서 미지수가 딱 하나예요. A. 그 말은 이거 잠깐 그냥 시간 끌기 하는 거지. 시간 끌기. 이건 약간 그냥 귀찮음을 도모한 거야. 문제를 너무 빨리 푸는 게 싫어서 이거 한 번은 거쳐가라 니네 라고 한 거죠. X자리에 3분의 7을 넣었을 때 Y자리에 마이너스 1이 성립하게 하는 A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마이너스 3분의 4 코사인 파이 괄호 열고 3분의 7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약간만 빠르게 암산을 해보면 이 3분의 1이 등호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저 앞대가리도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니까 지우고 지우면 결론적으로는 코사인 3분의 7파이 더하기 A파이 요거 다 안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3분의 7파이 플러스 A파이는 1이 되는 그런 A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 왜 안으로 넣었냐면 3분의 7파이 해야 이게 주기 공식을 쓸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 코사인과 사인의 우리 주기 공식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다. 주기는 버리면 된다 그랬죠. 주기는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3분의 7파이가 3분의 6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예요. 그렇잖아. 3분의 6파이가 2파이지. 그러니까 얘를 다시 2파이만큼 날려버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A파이는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되게 간단해. 코사인의 그래프가 요 놈. 코사인의 그래프 여기서부터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코사인 x가 1이 되는 녀석은 0이거나 2파이이거나 4파이이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a가 될 수 있는 숫자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코사인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그럴까봐 a의 범위를 줬지 얘가. a가 0에서 2라고.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저렇게 제한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거 0은 될 수가 없고 얘가 합쳐서 2파이가 되면 되겠구나. 3분의 파이 더하기 a파이가 2파이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a는 3분의 5죠. 그럼 0에서 2 사이에 딱 걸리잖아요. a는 3분의 5. 자, 자리 확보를 위해 버릴게요. 그냥 a는 3분의 5를 그러하여 구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낭비를 제끼고 얘를 다시 이 그래프에 적용하는 거예요.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의 그래프가 x축과 양의 방향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BC라고 하자. 지금 이 그림이 만약 이 그림이 맞다면 x 양의 방향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작은 것부터 BC라 하자라고 하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겠죠. 이걸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얘들아 원칙적으로는 이 그래프 역시나 우리 좀 전에 배운 애랑 똑같잖아. A
그리고 x 앞에 b, 뒤에 떨어져 있는 c, 그리고 d. 그러니까 이게 y는 코사인 x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는 거지. 코사인 파이 x가 되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분의 4 코사인 파이 x가 되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 y축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실수배, x방향 실수배, y방향 실수배, x축 방향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 이렇게 해서 이 원형부터 이 변형을 추적해 가서 니네가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여기와 여기를 찾는 게 원칙이겠죠. 그럴 수 있으면 뭐 베스트고, 그게 더 빠른 사람은 진짜 실력자가 되는 거고,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건 그런 얘기고. 근데 이게 이제 또 시험이잖아. 예, 시험 중에는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으면 약간 쫄리는 면이 없잖아, 있지. 예,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요령을 발휘해 줘야죠. 요령은 뭐냐? 어찌됐건 x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이 값이 는 0이 되었다 이 소리 아닌가? 그렇잖아. 는 0이 되었다. 결국 0이 되었으니까, 높이가 0이 되었으니까 그걸 근이라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풀어버리는 거야.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3분의 4 코사인 파이 x 더하기 3분의 5는 마이너스 3분의 1? 잠깐만. 아니구나. 쏘리. 이건 BC를 구할 수 없구나. 이거는 BC를 구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요령이 불가능하다.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추적으로 들어가야 되네. 응? 이걸 얼른 눈치껏 확인해서 얘가 3분의 1. 그럼 지우면 코사인 파이 x 더하기 3분의 5파이가 4분의 1이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코사인의 특수각도 4분의 1은 없어요. 못 만드는 거지. 내가 이 x에다 얼마를 넣어야 4분의 1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눈치를 채야 되냐면, 이거 B, C는 각각 구할 수 없는데 B 더하기 C를 한꺼번에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야. B 더하기 C를. 왜냐하면 대칭의 중심을 알면, 여기 대칭의 중심값을 알면 B 더하기 C는 우리 등차중앙도 배웠지만 M의 2배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M의 2배다. 그거 할 수 없어. 이제 이 녀석을 추적해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해봅시다. 먼저 원형인 y는 코사인 x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코사인 x는 원래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1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긴 애야. 그지?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 우리 마이너스 3분의 4배하고 파이 x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해보자. 자, x 앞에 파이를 곱했어요. x 앞에 파이를 곱했어. 그 다음에 함수 앞에는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했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볼게.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는 x축 방향으로 누르거나 째는 거고 하나는 y축 방향으로 누르거나 째는 거니까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일단 얘는 뒤집혀요. 왜냐? 3분의 4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모는 종이에다 그릴 게 아니니까 3분의 4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그리고 찾는 건 이 높이가 얼마냐를 찾는 게 아니잖아. 나는 정확하게 지금 여길 찾고 싶은 거야. 주기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이너스 때문에 뒤집혔다가 중요한 거예요. 요 코사인 앞에 음수가 붙었다. 고로 얘는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애다. 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파이가 붙은 것의 역할, 파이가 붙은 것의 역할. 오늘은 희원이 집중 공략. 희원아, 주기 얼마야? 승희 기습 공략. 승희야, 주기 얼마야? 2. 희원아, 알아들어? x에다 얼마를 넣어야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되겠는가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시 갔다 온 이 자리가 2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러면 딱 절반이니까 1이 되었겠지. 나는 지금 이 1을 의심하고 있어. 왠지 요거 생긴 게 저거 생긴 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0, 1, 2 뭐 아주 구체적으로 가면 요 녀석이 또 반이라서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옮겼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코사인 파이 한 다음에 요 x자리를 도려내어 x 플러스 3분의 5가 들어간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3분의 5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지금 이 그림의 비대칭성이 살짝 보이겠지만 아래쪽이 짧고 위쪽이 높지? 그 이유는 3분의 1만큼 중심에서 끌어올라갔기 때문이야. 끌려 올라갔기 때문이야. 그런데 상관없다고. 그런 건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얘가 x축을 이렇게 아래에다 긋는다 해서 x축을 아래에다 긋는다 해서 얘 대칭성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시. 이건 무시하고 오케이. 이제 이거지. 이거. x자리에 x 플러스 3분의 5. 원래 지 있던 위치에서 왼쪽으로 3분의 5만큼 평행이동 한 놈이다. 그럼 내가 아까 의심했던 이 1은 어디가 있을까? 1은 최종 그림에서 어디가 있을까? 1 빼기 3분의 5만큼 가 있겠죠. 알겠어요? 1에서 왼쪽으로 3분의 5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요. 마이너스 3분의 2. 아, 내가 의심하던 그 녀석이 답이 아니었네. 여기에 요 녀석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KA라고 이렇게 점을 하나 박아두면 이 A점이 지금 1로 온 거라고, 1로. 그럼 지금 내가 의심하는 바로 이 녀석. 이 녀석은 하나 더 갔던 여기에 애겠지? 예, 요 녀석. 요 녀석이 일로 오는 걸 텐데, 이때 니네가 이것만 일단 찾았어도 아예 시선을 일로 옮겨오면 돼. 예, 왜냐면 지금 이걸 왼쪽으로 미는 행위가 얘의 주기를 바꾼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기는 여전히 2라고요. 2. 주기 2인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이 꼭지점에서 2를 더하면 요 꼭지점으로 올 거라는 거야. 2는 3분의 6이고 3분의 6을 여기다 더하면 3분의 4가 되겠죠. 알겠어요?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 2면 된다. 고로 B 더하기 C는 3분의 4의 2배, 한 3분의 8이 되는 거다. A는 아까 구해놨고 둘이 더해서 제비하면 돼요. 됐습니까? 다음 봐요. 그래프라는 게 우리 맨 처음에 지수함수 그래프 배우고 로그함수 그래프 배우면 이게 어려울까? 지수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니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증가함수고 x축을 자신의 정근선으로 가지고 0,1 반드시 지나고 이게 끝이라고. 근데 이거 하나로 로그함수도 요렇게 생긴 애잖아요. 요렇게 생긴 애가 1,0 지나고 y축 정근선이고 그게 특징은 늘 세 가지씩. 그게 끝인데 그래프 문제만 나오면 민혁이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경험해 봤지.
그래프라는 게 훈련이 거듭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뭔가 나한테 자꾸 추론을 시킨단 말이야. 여기도 우리의 많은 경험과 추론이 필요한 문제야. 잘 쳐다봐. 일단 첫 번째 아이. 저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x-b에서 b를 갑자기 궁금해하지 말고 b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저 상태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변수 자리에 절대값이 쳐졌다라는 거야. x변수 자리에 절대값이 쳐졌다. 그러니까 니네가 제일 먼저 연상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y는 f 절대값 x 이 그래프이지. 이 그래프. 정우야. x 자리에 절대값이 쳐졌다. 그렇게 되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y축의 오른쪽, 얘가 뭐 중간에 어떻게 나가건 그건 나랑 상관없어. y축의 오른쪽만 그린 후에 이걸 왼쪽으로 데칼코마니 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야. 오른쪽 그림만 그린 후 왼쪽으로 데칼코마니. 근데 그게 로그가 되잖아? 그럼 로그도 나름의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예를 들어 로그 2의 절대값 x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y축 자체가 정근선이라 어차피 y축의 오른쪽밖에 안 그려지는 애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저기다가 x의 절대값을 딱 쳐놓으면 요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죠. 알겠어? 깔때기. 깔때기 생각해봐. 깔때기. 예. 그러니까 이게 로그의 변수 자리에 절대값이 쳐지면 저 깔때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깔때기다. 그리고 x-b가 되었잖아? 그럼 별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절대값 x 쳐주면 y축을 자신의 대칭 중심으로 해서 깔때기가 만들어진다면 그 x의 자리에 x-b를 넣은 거니까 b가 양수라는 전제를 하면 b가 양수라는 전제를 하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깔때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약간 얼마? b만큼 이동하여. 정우야? 정우 어머님,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정우가 졸고 있습니다. 보내드려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1보다 큰 적당한 b를 잡은 다음 적당한 위치에 b를 잡은 다음 여기에다가 요렇게 깔때기를 그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근데 요거는 약간 치사하긴 했다만 얘는 2 로그 a의 얼마고 이 녀석은 로그 루트 a인데 이거 a의 2분의 1승이고 그 2분의 1승이 앞으로 튀어져 나가면 2분의 1분의 1 번분수가 되니까 결국 얘 2 로그 a의 x 플러스 b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얘와 얘가 근본적으로 2 로그 A에 그래서 요 폼의 휨새가 똑같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휨새가 똑같고 다만 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B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점근선이 마이너스 B다. 이 휨새는 이거의 휨새나 이거의 휨새나 똑같고 얘도 그 휨새가 똑같이 생겼는데 아마 얘랑 휨새가 똑같이 생겼겠지. 다만 점근선이 마이너스 B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으면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하고 지금부터 내가 그릴 놈하고 어디에서 만날까라는 거야. 휨새가 똑같고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점근선이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 아주 당연한 상식으로 요렇게 올라가다가 Y축 선상에서 만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Y축 선상에서 만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가번에서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어. fx와 gx는 이것만 파란색으로 그릴걸.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아이가 gx예요. 빨간색으로 그린 아이가 fx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fx와 gx의 그래프는 y 이퀄 4라는 직선 위에서 만난다. 예, 라는 말은 요 만나는 점에 그어진 가로선의 방정식이 y는 4라고 하고 싶은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점이 바로 0,4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됐어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프에 대해서 알면. 게다가 여기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결과물. 이게 막 알파, 베타 등장하고 A, B 등장하고 문자 4개야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히만 파악을 했으면 fx는 4라는 건 지금 이렇게 내가 가로선으로 긋는 이 y는 4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여기 있는 빨간색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하게 그 중에 한 근이 0인 거예요. 즉 알파가 0인 거라고. 알파가 더 작은 근이라고 하면, 근데 둘이 더해서 6이어야 되는데 그럼 베타 얼마란 얘기야? 베타 6이란 소리죠. 여기서 줄줄이 해결돼요. 이 베타가 6이었다. 그러면 0과 6의 정 가운데에 나의 대칭선인 B가 있으니 이 B는 얼마겠다? B는 3이겠다. 단박에 구했잖아요. B는 3이겠다. 그럼 B가 3이 들어갔어? 그럼 GX에서 2 로그 A에 x 플러스 3이 된 거잖아. 얘가 b가 3인 걸 알았으니. 근데 이 녀석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는 4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0,4를 지나야 된다는 거. 안 써먹었잖아 아직. 아까 0,4 지난다는 것만 알아내고 안 썼으니까. 그럼 로그 a의 3이 나누면 2여야 한다고. a의 제곱은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A가 미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니 의심의 여지 없이 양수여야 할 거고, 따라서 A는 루트 3이에요. 그럼 이 베타 6이라는 거 알았고 G 함수도 완성을 했으니 여기다가 루트 3 넣고 여기다 3 넣고 그리고 이제 X 자리에 6 집어넣으면 우리가 내야 되는 답의 결과가 나오겠죠. 별거 아니잖아, 알고 보면. 그지? 뭐만 할 수 있으면? 그래프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원, 그 내용, 그걸 아무리 잘해도 1학년 때에 축적된, 쌓인, 각인된 어떤 경험이 없으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버리는 문제니까. 누가 봐도 요 코사인 제곱 있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은 2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니까 더하기 3. 여기까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할 테고, 뭐 굳이 사인 세타를 t로 한번 다 통일됐으니까 치환을 한다 치면 2 플러스 t 분의 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의 최소값은 뭐 하나 더 붙인다면 t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y는이라는 애를 딱 붙인 다음에 이걸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가장 높은 데가 가장 낮은 데를 찾겠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언제 할 수 있어지냐면 이과에 먼저 진학을 한 다음에 미적분을 마치면 할 수 있어요. 예. 이걸 미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고3 때, 고3 중반 정도 되겠지. 근데 공부를 되게 성실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하게라는 건 매 단원을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각 단원에 있는 주요 어떤 문제 유형들이 이미 내 머릿속에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한 1학년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누가 못 푸냐? 정확히 2학년이 못 풀어요, 이 문제는. 딱 2학년. 1학년 거 날라갔고 3학년 건 아직 못했고. 뭐야? 산술계와 평균이라고. 내가 그 써놨지만 그 풀이를 보면 심플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잖아, 그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 발상을 하는 데까지가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다. 그게 눈에 보일 때까지. 그 얘기예요. 일단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섞여져 그려져 있고, 때로는 막 절대값 등장하면서 이렇게 가다 꺾이는 그래프도 나와요. 이렇게 있고 뭐 몇 개 만나게 한 다음에 뭐는 어디에 옆에 있고 뭐는 어디 사이에 있다, 이런 식의 문항이 학교 시험에 등장했다. 그럼 일단 제껴. 일단 제껴. 그리고 모든 네가 할 수 있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근데 시간은 한 뭐 15분 남았다 그러면 그때 천천히 들어가야 돼. 천천히. 이거는 거의 못 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억 니은은 또 어떻게 돼도 이게 빌드업 문제라서 기억 니은을 연결시켜서 디귿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되려면 그 자이스토리에 있는 이와 유사 문항 한 20개쯤 풀어봐야 돼.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대충 옆에 있는 점 하나 잡아가지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를 왜 내는 거지, 근데? 자, 일단은 궁금할 테니 해봅시다. OA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이다. 2분의 루트 2이다. 이렇게 지수하고 로수하고 섞여 있잖아. 그러면 경험이 좀 쌓이면 빨리 찾는 게 있어, 내가. 저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 역함수 누구야, 역함수. 이렇게 찾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일단. 분명히 역함수인 애가 있을 거야. 누구지? 쟤네 둘이 역함수죠. 얘가 y는 로그 3의 x분의 1인데 이 녀석의 x와 y의 자리를 바꿔볼게요. y분의 1. 그런 다음에 이제 y는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y분의 1은 3의 x승 이렇게 하고 뒤집어주면 y는 3의 x승 분의 1인데 이걸 다시 쓰면 3분의 1의 x 거듭제곱이 되겠죠. 나 지금 뭐 한 거야? 역함수 구하기를 한 거예요.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를 해서 양쪽이 서로 모양상으로 대칭이 되면, 그리고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역함수인 게 확인이 되면 등장해야 될, 당연하게 등장해야 될 그래프가 바로 y는 x지. y는 x 대칭 상태니까. 따라서 이놈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에요, a가. 그래서 이 기억번의 주장, 이 기억번의 주장이 맞으려면 2분의 루트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45도 직선이니까 1대 루트 2임을 기억하시고 이 a의 x좌표 그리고 a의 y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로
기억번은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로그 함수도 2분의 1, 2분의 1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예, 그러면 y에다가 2분의 1을 넣었어. x에다가 2분의 1을 넣었어. 그러면 로그 3에 얼마 돼?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지. 언제부터 로그 3에 2가 2분의 1이었냐? 그지? 예, 이거는 같지 않죠. 따라서 a점은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에요. 따라서 OA도 2분의 루트 2가 아니에요. 됐어? 선생님의 배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번이 틀렸어요. 기억번이 틀렸어요. 기억번은 한 6, 70% 혹은 그보다 더 높은 확률로 옳아요. 대부분의 합답형 문제에서. 왜냐? 만약 기억번을 저렇게 틀리게 주잖아? 그러면 니은번이 90%의 확률로 맞아요. 야, 안 풀어도 돼. 이유는 만약에 니은번 마저 틀렸다. 이건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박이야. 애들이 니은번을 진짜로 건드렸는데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어. 그럼 디귿을 안 풀잖아. 디귿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 답 없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할 리가 없다고. 애들을 디귿번을 풀게 만들려면 니은번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디귿번을 건드릴 이유, 명분이 생기지. 알겠어? 그런 이유에서 모든 문제를 풀게 만들려면 기억번을 쉽게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출제자의 배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억번이 틀렸어. 그래서 니은번은 맞을 거야. 근데 이거 실제로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 B점의 X좌표라 함은 B점의 X좌표라 함은 이 그래프니까 로그 3의 X분의 1과는 하고 이 그래프니까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이게 니은번이죠. 의 교점인 X값이 B예요. 의 해가 B라고. 근데 이건 땡큐하게도 같이 로그의 그 방정식이라서 x분의 1 이퀄 x 마이너스 1이 되고 올려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방정식이 되고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5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x축의 오른쪽에서 해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진수 조건 x는 1보다 크다의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안 돼요. 따라서 b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서 이제 대충 값을 아는 거지 뭐. 얘가 대략 2.32쯤 되는 애야. 그래서 3.32 반으로 나누면 1.6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이 결과 B라는 아이가 1.6이 조금 넘는 아이야. 이 정도쯤으로 해두면 얘가 1.333이고 얘가 3이니까 그 사이에 있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얘가 이 말만이 옳은 건가? 라고 질문을 했으면 그때 확인하는 방법은 이 3분의 4와 3을 진짜로 이 두 그래프에 넣어보는 거예요. 만약 저 말이 맞다면 이 두 개의 그래프의 높낮이가 바뀝니다. 3분의 4를 넣었을 때의 높낮이가 있다면 3을 넣었을 때 높낮이가 서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근이 있다는 얘기야. 만약 이 얘기가 틀렸잖아? B가 예를 들어서 3분의 4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3분의 4를 넣었을 때 두 그래프의 높이와 높낮이와 3을 넣었을 때 높낮이가 서로 같아요. 거기서 교차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높낮이로 따지는 방법이 또 있어요. Anyway, 그래서 니은번은 어쨌든 수월하게 맞았다.
알았다. 그럼 이제 디귿번이 뭐냐는 건데, 결론은. 자, 다 클리어하고, 다시 볼게요. C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3분의 1의 X승과, 그 다음에 누구야? 로그 3의 X-1의 해가 바로 C거든요. 정확하게 C의 X좌표지. 이런 걸 이종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이종의 방정식. 그동안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연립하면 무조건 해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동종의 방정식일 때. 다항식,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예. 심지어 사인과 탄젠트만 섞여도 잘 못 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종의 방정식, 얘는 하나는 지수함수, 하나 로그함수다. 그럼 거의 못 구한다고 봐야 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x에다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진짜로 같아지는가 보는 거지. 예를 들면 0 같은 거 이런 거. 예. 은근슬쩍 이거 3대에 뭐 4 넣어보고 막 이런 행위가 말고는 온전하게 풀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절대 못 구하는 C라는 거야 이거. 절대 못 구하는 C인데 그 점 C와 Y는 2분의 1 X 사이에 거리가 5분의 2 루트 5보다 작네 크네. 이건 어떻게 따지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예. 황당하겠죠 이 질문이. 황당할 텐데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본 자의 경험으로 여기에 요렇게 이제 나 같은 놈이죠. 이런 거 많이 풀어본 놈. y는 2분의 1 x가 있어. 그럼 얘가 이 거리를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린 이 거리를 5분의 2 루트 5보다 작네 크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실제로 이 거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요. 요 근방에서 얘랑 거리를 확실히 구할 수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그리고 걔가 그 거리가 얘보다 길다 짧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애를 찾는 거예요. 네. 후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누구냐? 요거죠. 맞아요. 네. 이 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요 녀석보다 길어요. 그치. 요 녀석보다 길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누구냐면 바로 이 녀석의 x축과 만나는 절편이기 때문에 2,0이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트라이 해보는 거지 뭐. x 마이너스 2y는 0.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오랜만이죠. 기억나? 1학년 1학기 말에 도형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 다 잊어버려도 여기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런다면 이거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직선 다 잊어버려 들어오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라. 너희가 3학년 때까지 내내 끌고 다닐 거다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래도 잊었겠죠 뭐. 제곱 둘이 더해서 루트값 루트 5 분의 절대값 치고 2 넣고 0 넣고 닫으면 돼요. 2죠. 어때? 아닌 게 아니라 얄짤없이 이 녀석이지. 5분의 2 루트 5. 그러니까 실제 이 거리가 5분의 2 루트 5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거보다 올라가는 방향에서 이 거리는 얘보다 짧을 수밖에 없으니 5분의 2 루트 5보다 작다가 맞다는 얘기지. C점을 실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를 보면 내 말이 납득은 되지, 그지? 납득은 되는데 내가 갑자기 문제를 풀다가 얘 말고 얘를 잡는다고? 이게 무슨 자다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 민영이 알 거야. 자이스토리 풀어보면 여기가 이런 문제가 30번으로 등장한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류의 참거짓을 따질 때 경험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자, 거의 다 왔다. 이제 뭐 논술형에서 근데
야, 논술형 아무리 뭐가 안 됐어도 1, 2번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3번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1, 2번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1, 2번, 1번 연산이잖아, 연산. 그리고 희원아. 아니구나. 맞네? 내가 잘못 봤네. 방정식 자기 시험범위 아니다 이거지? 좋아요. 자, 마지막 논술형 3번 3x 플러스 2가 y는 4의 x승과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큰 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알아요. y는 4의 x승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이 녀석이 여기가 확실히 1인데 x절편, y절편이 2이고 기울기가 3인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만나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니까 저렇게 장황하게 x좌표가 더 큰 점을 a라 할 거야 이렇게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최초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A를 구해야겠다인데 A를 구해야겠다. 근데 이걸 A는 못 구하는 점이다를 누가 빨리 판단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거. 4의 X승과 3X 플러스 2를 연립하자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 여기 X에다가 적당한 숫자 넣어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이종의 방정식.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게다가 그런 애가 두 개인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숫자 아무렇게나 결정했으면 무리수야. 그 숫자는. 정수 찾기 힘든데 무리수를 어떻게 찾아? 그냥 못 구하는 거야, A는. 마찬가지죠, 뭐. 얘하고 만나는 그래프 중 x좌표가 큰 점을 b라 한다. 아까 저 심플한 애도 안 되는데 얘는 되겠니? 얘도 안 되지. 근데 우리는 빨리 뭐에 대한 눈치를 채야 되냐면 y는 4의 x승과 y는 2의 2x 플러스 이거 느낌이 쎄한데 라는 느낌? 이 느낌이 쎄 평행이동 문제네 이거 라고요. 이 그래프를 필영아 어떻게 옮겼어?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아래쪽으로 3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내 손동작 잘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이 두 개의 숫자와 이 직선의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 뭐냐? 기울기가 3이잖아. 어떤 하나의 직선은요. 어떤 하나의 직선은 지 기울기가 예를 들어 3일 경우에 기울기가 3일 경우에 자기 직선을 들고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돼요. 확인해 볼까요? 위로 3칸 올라가면 y-3이지.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면 x-1이지. 더하기 이거 다시 정리해봐. 그럼 y는 3x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마이너스 3과 지워지고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직선을 들고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3칸 내려가도 같은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y 플러스 3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해도 정리하면 y는 3x 이렇게 하면 더하기 3 더하기 3 서로 지워지고 더하기 2 어때요? 같은 직선이 돼요. 예. 왜냐 지 기울기가 3이니까 기울기가 3이란 뜻이 얘가 어떤 지 위에 임의의 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을 때 위쪽으로 3칸을 이동한다의 뜻이 바로 기울기 3이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 나한테 이렇게 어떤 그래프랑 만나는 점 A가 있었어. A가 있었는데 이 곡선 자체를 말이야. 이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3칸 내리는 그래프가 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점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잘 봐봐. 이 점이 있는데 이 점과 이 직선을 둘이 같이 들고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3칸 내리면 어떻게 되겠니? 이 직선이 같이 겹쳐버리죠. 직선이 같이 겹치면서 정확하게 이 A가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3칸 내려온 점이 B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A가 얼마인지 몰라. B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A와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일 거예요. A가 어딘지 모르고 B가 어딘지 모르는데 A, B 사이의 선분의 길이는 반드시 루트 10일 거예요. 왜냐? 가로로 1, 세로로 3 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이해돼요? 저기서 그걸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질문이 A를 B를 구하라가 아니야.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얼마냐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까지 판단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거 그래프 괜히 어렵게 그리지 말고 직선이 하나 있는데 요렇게 지나가는 지수함수와 만나는 점이 A가 있는데 거기서 아래쪽으로 3칸 왼쪽으로 1칸 이동해서 너무 많이 왔다. 좀 덜 오자. 요쯤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1, 3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가 B가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낸 일이 이거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O, B, A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리얼하게 그리는 바람에 좀 얇아졌는데 내가 이걸 약간 눕혔으면 더 잘 보였을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1이고 이게 3이라서 요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그럼 이 삼각형 OAB를 넓이를 구할 때 얘를 밑변으로 쓰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높이 어디냐? 높이. 빨리 상상해. 높이가 어디 있어 이거? 요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예각삼각형만 생각하다가 자꾸 이게 높이가 삼각형 안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밑변과 꼭지점의 평행선상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이라면 밑변의 연장선을 그어서 그 연장선에서 나머지 한 꼭지점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높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얄쌍해서 그렇지 이걸 밑변으로 쓸 것 같으면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 직선, 밑변이 놓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쓸 수만 있으면 되는데 직선이 주어져 있나 보면 주어져 있어요. 3x-y 더하기 2는 0이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한 번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잊은 자는 여기까지 아무리 멋지게 이거 루트 10인 걸 알아냈어도
못 푸는 거지 뭐. 못 푸는 거죠. 0,0 예. 높이 h는 루트 10 분의 002 절대값 2 높이가 루트 10분의 2예요. 고로 예,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루트 10 높이 루트 10분의 2 이렇게 해서 예, 지워지면 1이 된다 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가장 핵심의 아이디어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고스란히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세 칸 평행 이동하면 다시 B가 된다.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이다 이런 걸 알아내는 게 핵심. 가끔 이렇게 못 푸는 방법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마칠게요.